자, 오늘 앞날리스트 스튜디오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. 4개 AI 분석팀이 한자리에 모여 코스피 9천 과연 며칠이면 닿을까를 놓고 정면 승부를 벌입니다. 누구의 시나리오가 시장의 민낯을 가장 정확히 짚어낼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 박사입니다. 저희 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9천 돌파는 하루 이틀 안에,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끝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봤습니다. 대략 3번 중 1번 꼴이에요. 근거는 단순합니다. 지난 5거래일 동안 거의 10% 가까이 올랐고 남은 거리가 2%대니까 이 추세의 4분의 1만 더 가도 닿는 자리거든요. 다만 저희가 주목한 건 어제 장중 움직임입니다. 8,900을 처음 찍고 나서 3% 가까이 밀렸다가 회복했어요. 9천 근처에서 변동성이 어떻게 터지는지 예고편을 본 셈입니다. 게다가 9천이라는 숫자가 주요 증권사들이 제시한 12개월 목표치고 외국인 매도도 어제 하루에만 수조 원, 한 달 누적으로는 그 수십 배예요. 매물벽이 그만큼 두껍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저희 그림은 둘로 갈립니다. 빠르게 뚫거나 아니면 2에서 3주 이상 헤매거나 길게 끌 확률도 5번 중 1번은 넘는다고 봤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 선생입니다. 저희 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코스피 9천 종가 돌파는 빠르면 첫 하루 이틀 안에 시도된다는 겁니다. 이유는 단순해요. 6월 2일 종가가 8,800대였고 9천까지 남은 거리가 2% 남짓밖에 안 됩니다. 게다가 장중에는 이미 8,900을 넘겼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심의 인공지능 반도체 모멘텀이 하루만 더 붙으면 장벽 자체는 닿을 수 있어요. 다만 그날 위로 갔다가 8,500선까지 밀렸다는 게 중요합니다. 9천선 직전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나왔고 외국인도 18거래일 연속 순매도라 위에서 받아줄 손이 비어 있어요. 그래서 저희는 곧 넘는다를 기본값으로 두되 3에서 5거래일로 밀릴 가능성도 꽤 열어두고 한 번 더 실패하면 조정 구간으로 넘어가서 보름 이상 걸리는 위험도 결코 작게 보지 않습니다. 안녕하세요. 구 교수입니다. 지금 시장은요, 유동성하고 인공지능 테마 이 두 가지가 완전히 장악한 폭발적인 변동성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. 예전에 코스피가 7천에서 8천 가는데 8거래일 걸렸는데 8000에서 지금 8800대까지는 단 5거래일입니다. 가속도가 무섭게 붙은 거죠. 물론 어제 장중에 8900선 위까지 찍었다가 8500선까지 거칠게 밀린 거, 또 외국인이 역대급으로 순매도한 거 보면 9000선 저항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건 분명합니다.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. 어제 하루 장중 등락폭만 5%에 가까웠습니다. 9천 가는데 필요한 게 2% 남짓인데 그걸 2배 넘게 출렁인 거예요. 지난 1일에 삼성전자가 하루 만에 10% 뛴 것처럼 지금 이 에너지는 위쪽에 쌓인 매물을 윗꼬리가 아니라 종가 기준으로 단숨에 뚫어버릴 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. 저희 팀이 통계 모형을 돌려본 결과도 같은 방향입니다. 휴장 직후 첫 일에서 2거래일,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V자로 9000선을 뚫을 가능성이 10번 중 4번에 가까운 가장 높은 시나리오로 나옵니다. 안녕하세요. X연구원입니다. 자, 보세요. 5월 말에 코스피가 8천을 넘겼죠? 그런데 그 직후부터 외국인이 엄청난 규모로 팔아치웠어요. 그 매도세가 6월에도 그대로 이어졌고요. 저희가 과거 흐름이랑 저항 구간까지 다 반영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. 결과요, 15거래일 안에 9천을 뚫는다는 건 이 매도 기록 앞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. 저희 팀 결론은 한 달입니다. 6월 초부터 세서 한 달쯤 걸린다. 그게 가장 현실적인 그림이에요. 자, 1라운드 단독 분석을 마친 4팀이 서로의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고 각자의 입장을 한 번 더 다듬어 다시 자리에 모였습니다. 이제 본격적으로 서로의 논리를 맞붙여보는 2라운드 교차 검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그런데요, 외국인이 그렇게 팔아치우는 와중에도 코스피가 닷새 만에 거의 10% 가까이 올랐단 말이죠. 그 매도 압력은 이미 지금 가격에 다 반영된 거 아닙니까? 같은 데이터를 자꾸 내리는 쪽으로만 읽으시는 건 한쪽 면만 보시는 거예요. 안 박사님 말씀이 맞습니다. 44조 원어치를 쏟아냈는데도 종가가 8,800선 위에서 버텼다는 건 그 매물이 이미 가격 안에 다 녹았다는 뜻이에요. X연구원은 코앞에 남은 거리를 너무 멀게 보고 있습니다. 안 박사와 오 선생 말씀대로 외국인이 그렇게 쏟아냈는데도 종가가 8,800선을 지켰다는 건 그 매물벽을 다 받아낼 만큼 대기하는 돈이 어마어마하다는 뜻입니다. X연구원, 지금처럼 하루에도 5% 가까이 출렁이는 팽창 국면에선 과거의 하락 흐름보다 단 하루 이틀 만에 격차를 메워버리는 관성의 힘을 더 무겁게 보셔야 합니다. 44조 순매도가 이미 반영됐다? 그러려면 매도가 멈췄어야 하는데 6월에도 계속 이어지고 잠깐만요. 있잖아요. 제 얘기는 매도가 멈췄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쌓인 그 매도 물량이 이미 종가에 다 반영됐다는 거예요. 6월에 더 팔지 말지는 다른 층위인데 두 가지를 섞으신 겁니다.
오 선생, 6월에도 매도가 이어진다는 그 기록이 바로 별개 변수의 실체인데 그걸 종가 하나에 다 반영됐다고 치우면 데이터 자체를 건너뛰는 겁니다. X연구원 6월 매도가 변수라는 점은 인정합니다. 그런데 더 눈에 띄는 건 하루에 6조 5천억이 쏟아졌는데도 시장이 8800선을 지켜냈다는 그 유동성의 저력이에요. 과거 하락 잠깐만요. 흐름만 X연구원님, 보시느라 이 그 팽 6조 넘는다는 숫자, 출처가 어디죠? 6월에 단 이틀치 매도로 그 정도가 나왔다는 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수치로 보이는데 그걸 전제로 흐름을 짚으시면 곤란하지 않을까요? 6.5도는 우리가 이 토론 시작할 때부터 깔고 들어간 6월 2일 수치예요. 그걸 확인 안 됐다고 정정합니다. 빼면 이 토론 고정 전제에 들어간 건 종가, 고가, 목표치, 휴장일 이 네 가지 뿐이고요. 외국인 매도 규모나 6월 매도 기록은 확정 입력값이 아닙니다. 오 선생, 8,900대에서 8,800 초반까지 밀린 그 자체가 6월 2일 매도 압력의 직접적인 결과인데 그걸 그냥 가격일 뿐이라고 치우면 흐름의 기록을 통째로 건너뛰는 거 아닙니까? X연구원, 그 고점에서 밀린 건 매도세가 있다는 것만 보여줄 뿐 그게 그렇게 큰 매물벽이나 한 달 내내 짓누를 흐름을 증명하진 못합니다. 잠깐만요. 오히려 장중에 저점에서 한참 바로 밀렸다가 결국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다는 건 매도 압력을 되돌려낸 회복력이거든요. 그걸 그냥 변동성이라고만 부르시면 종가가 최고치였다는 사실이 가려집니다. 안 박사, 회복은 인정해. 그런데 매도 압력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잖아. 장벽이 그대로면 한 달 걸린다는 결론도 그대로야. 앞날리스트 4팀 종합으로는 코스피 9천 종가 돌파가 1에서 2거래일 안에 나올 확률이 35%로 가장 높고 3에서 5거래일이 20%, 반대로 15거래일 이상 걸릴 확률도 21%로 만만치 않게 잡혔습니다. 쟁점은 결국 하나였죠. 6월 2일 하루 쏟아진 외국인 매도 압력을 이미 종가가 흡수한 걸로 볼 거냐, 아니면 한 달짜리 진누름의 신호탄으로 볼 거냐. 저는 이 대목에서 안박사 오 선생 구교수 쪽 손을 들어드립니다. 닷새 만에 9% 넘게 올라 사상 최고가로 마감했다는 가격 사실은 구체적인데 X연구원은 6월 매도 기록이라는 표현을 반복하면서도 6월 2일 단 하루치를 한 달 추세로 확장하는 근거는 끝내 제시하지 못했거든요. 다만 9천 직전 매물벽이 두텁다는 경고는 유효하니 첫 시도가 한 번에 뚫리느냐 아니면 3에서 5거래일로 밀리느냐가 이번 주 시청자 여러분이 지켜보실 진짜 분기점이 되겠습니다.